근데 2학년은 제가 이해합니다. 많은 기대를 내려오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힘든 학년이 사실은 2학년이에요. 그리고 뭐 예전에 공부들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원 보내시고 얘네들이 학원 가면 어련히 알아서 공부 잘하겠지, 아니면 이 학원에서는 성적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1년 6개월 지나가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방학도 뭐 원장님은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 이유가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현재까지는 뭐 어쩌지 왔다 쳐도 지금부터 어쨌든 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어제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는 도대체 뭐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올 4월 26일 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설명회 한 적 있니? 했더니 딱 한 학교가 했더라고요. 세화여고. 세화여고는 학부형님들한테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했다고 하고요. 서초는 어머님들한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요 인근에 있는 학교, 뭐 반포나 이런 학교는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또 서초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들한테는 안 하고 부모님들한테 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는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엄마들한테 했대? 너네들한테 안 하고 얘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디? 내신 포기하지 말랍니다. 왜 그랬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듣긴 들었는데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은 솔직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엄청 학교 욕합니다. 물론 이 학교 욕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제가 별칭, 여기는 수행평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제가 별명 붙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수행평가가 많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2주 동안은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는 비율이 2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이가 얼굴을 딱 보면 그냥 비실비실합니다. 왜? 어제 못 잤니? 6시에 잤답니다. 어떤 아이는 5시에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밤새고 갔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조금 잤다는 아이도 있고, 또 보면 아이 성격상 학교에서는 못 자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맨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니? 수행평가. 근데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2학년 아이들하고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는 정말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지금 저하고 수업하는 아이 중에 가장 심한 아이는 한 10시간 가까이 자는 애가 있어요. 이게 2주를 합쳐서 10시간 정도. 왜 그렇게 사니? 그랬더니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 수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이제 뭐 하다가 다시 또 얘네들은 거의 매일 학원을 가니까 실제로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결국은 그 시간인데, 잠을 한두 시간 자가면서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심한 날은 제가 요 학교가요,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전인가에 이틀 동안 17개를 내야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2학년 문과 여학생들 특정 과목 선생님이 12개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욕했습니다. 나쁜 놈이다 진짜. 그리고 사실 이 학교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확통 문제도 있고. 근데 어머님들이 너무 학교에 항의를 안 하셔서 왜 가만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설명회 다니시면서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너무나 바삭하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고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회를 하면서 솔직히 거짓말은 못합니다. 보내주시면 예 성적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아이를 이렇게 대학교를 보냈고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을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키우시되 그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목표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내신 성적이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수업 중에 1년 6개월 동안 수시 준비하면서 내신 성적 따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신 아니냐. 그리고 물론 어떻게든 학생부를 통해서 대학교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대학이 너네가 마음에 드는 대학이 아닐 수도 있다면 준비해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잘 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대신 그에 대한 정보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4월 26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 맨 마지막에 입시 요강에 대한 거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실 텐데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께서 일단 목표를 정하시고 그에 대한 건 철저하게 정보 준비하시고 아이들에게 주지시키셔서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2-3개 정도 정해보시고 그 대학 내에서도 어느 계열을 갈 거냐를 잘 정하시고 그 요강은 철저히 파헤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서툴게 본 것 중에 그냥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대. 이건 수시입니다. 과학인재성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후년에 대학을 갈 때 얘네들은 현재 발표된 바 수시와 정시 비율은 여전히 이게 높는 건 맞습니다. 대략 얘가 한 58% 뭐 이 정도 되고요. 얘가 한 2쯤 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다. 정시를 확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수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게 답이냐. 성대 정도 가면 성공한 입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대는 2024학년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해부터 이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원 110명입니다. 저건 뭐냐면 이과생들 대상으로 이과의 탑 클래스 과의 과학인재 전형이 생기고 그 정원은 110명입니다. 뭐냐면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면접이 추가된 수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았는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면접을 봐서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저거고요. 저는 그냥 성대에 주목하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과목 제한 없다는 뭐냐면 서강대와 지금 성균관대 2개가 서울 시내 웬만한 대학 중에서 저렇습니다. 뭐냐면 계열, 문과이과 계열에 과목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애들이 뭔가 막 시험을 봐서 사탐 보고 확률 통계 보고 그리고 자연계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올 수 있죠. 자연계 애들이 수원투, 그냥 수학만 놓고 보면 수원투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선택한 거 보잖아요. 미적분하고 기하나 확률 통계 대부분 문과 애들은 이걸 볼 텐데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들은 이런 과목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성대와 서강대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장래 희망이 딱 정해져서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도 바꾸고 간혹가다 과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뭔가 뜻한 바가 생기면 그냥 단수하고 재수하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다시 공부하고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리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차 지원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를 갈 거냐 이과에서 문과를 갈 거냐가 물론 본인의 장래 희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아이들한테는 저게 힘든 얘기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요거
성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는요, 뭐 고려대는 사실 연대고대가 비슷한데, 요건 2022학년도부터 새로 생긴 수시 전형입니다. 계열적 발표.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과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저 고대와 연대 나쁜 놈들이 특목고 아이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형은 일반계 애들이 문과는 대략 15%고요. 이과는 6.7%인가 정도가 합격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가 특목 자사고라는 거죠. 그냥 걔네들을 뽑기 위한 그거다. 그래서 그냥 저거는 고대는 수시가 사실은 약간 힘들어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고대만 저렇습니다. 별로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는 되게 주목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인데요. 그 정시에서 지금까지는 수능 100%로 가는 일반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이게 대략 한 1060 몇 명 정도 된답니다. 2024학년도에. 2024학년도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추가로 생겼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능 80에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20%. 이게 400 몇 명쯤 뽑는답니다. 새로. 근데 문제는 이 내신 20%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왜 학생부나 내신 들어가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3학년 2학기 때까지 전부 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말고사는 보통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시험을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노리고 있다면, 아니면 고대를 노리고 있다면 수능을 잘 봐서 수능 100%로 정시를 일반 전형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수능을 또 조금 못 봤을 수도 있고 나는 내신은 좋다, 그런 아이들이 여기로 옮겨 탈 수도 있는데, 문제는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를 내고요, 전 과목이랍니다. 전 과목. 그리고 뭐 혹시 정량평가, 정성평가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정량평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성적으로 분수해요.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이면 몇 점, 뭐 3등급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점수로 환산한 내용을 3학년 2학기 때까지 반영한다. 그래서 이건 고대를 노리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신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보통은 그냥 얘를 해라. 내신 성적 상관없이 얼마든지 너네가 정말로 수능 준비를 잘하고 수능 100%로 가는 학교들을 찾는다라면 서울대 빼고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얘가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셨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서울대가 사탐 초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 저 의무종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저게 사라지면서 왜 서강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 보면 보통 과탐 2를 하면 3% 가산점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없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이과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탐 2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름대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들으시는 것도 들으시는 거지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과 과라든가 계열을 두세 개 정도 압축해 놓으시고 그에 맞는 요강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러면 남은 1년 6개월 동안 그에 맞춰서 공부하고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빠르게 정시를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집 둘째 아이는 내신 성적 전혀 신경 안 쓰고 이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수능 100% 전형으로 갔습니다. 학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대를 갔고요. 저는 왜 그런지 연대보다는 고대에 약간 그 마음이 끌렸는데 똑같은 데를 넣었는데 너무 웃기게 고대는 그냥 떨어졌고요. 연대를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입시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뭔가 이렇게 커트라인 제시되는 게 어떤 경우는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생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수가 좀 있어야 입시도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수능과 내신은 다르냐?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듯 하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능은 준비를 시키실 때 내신과 다르게 목적의식이 너무나 뚜렷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내는 방식도 완벽하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신과 수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공부 방법도 다르고요. 얘와 얘는 다릅니다. 이거 못하니까 이거 잘할 리가 있어?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못해도 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그냥 저는 내신은 약간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도 아이가 성실하면 잘 받을 수도 있다. 요거는 약간 어머님들 책임이 크긴 한데요. 이것만 좋으면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수학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얘기하죠.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마지막에 나오는 한두 개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서. 근데 문과 쪽이라면 그거 빼고 나머지, 즉 나는 92점 정도가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건 아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과는 이거 갖고 1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96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문과와 다르게 이과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과는 그렇지 않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물론 이게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문과 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능 시험은 교과형의 행동력이고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냥 보실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세 과목을 보는데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는데 수원, 수투는 문항이 11개씩 정해져 있고요. 선택 과목은 8문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 안에서 11개를 첫 문제를 내면 이 수원에 있는 단원이 한 4개쯤이라고 보면 한 단원당 나오는 문항 수는 정해져 있다. 2-3개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신은 짧은 시험 범위에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무엇을 낼지를 도저히 짐작을 못하지만 수능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1994년 이후에 이미 수능시험이 지금까지 막 시행이 되어왔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시험 문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다르게 수능은 기출문제를 잘 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예전에 완벽하게 문과이과가 나누어져 있었을 때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통합형 되면서 수원과 수투 요 두 과목 중에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아이들이 사실 세화고등학교는 이미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세화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2학기의 진도, 주된 게 결국 수투잖아요. 내신과 수능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을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내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대신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신 준비를 잘 시키시면 되는데 대신 문제를 열심히 풀려라가 아닙니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것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화면에 내신은 그냥 부담 없이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되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내신을 공부하면서 내용 공부를 열심히만 해두면 얼마든지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정시로 옮겨 탄다라고 해서 내신을 버리면 되는 거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1년 더 할 각오를 해야죠. 1년 더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
재수 결심은 힘들고요. 삼수로 가는 건 정말로 쉽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삼수하는 순간 군대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학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수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뭔가 억울하답니다. 자연스럽게 삼수로 가죠. 그래서 이게 사실 1년 더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왜 내신 공부에 이 내용 공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과 다 사실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1월 달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지금서부터 이 아이들이 내년 11월 달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지금 잘 해놓을 수만 있으면 수능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다.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 2학기 넘어가면서 이제 고3 될 때 조금 더 이제 수능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은 두세 개 필름만 제외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보다 월등히 쉬운 게 사실은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100분에 30문제를 풉니다. 그냥 한 2등급, 3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을 놓고 따졌을 때 이 30개 중에 한 26, 7개는 제 생각에 50분이면 다 풉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두세 개를 그냥 50분에 푸는 거고요. 1등급 받는 아이들은 30개 중에 29개 정도를 한 4, 50분에 풉니다. 한 문제 가지고 50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의 올해 1학기 기말에 대한 내용도 살짝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1학기 때 세화는 수원 수투를 다 하지만 보통 학교들은 대부분 수원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원 마지막 시합 처음범위가 수열입니다. 수능범위입니다. 얘는 완벽한 수능범위. 그러면 수열에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뭘까? 그러면 당연히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요번 내신에, 그래서 저는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오면 버려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로 어려운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을 투자해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문제 푸는데 한 문제에다가 우리 아이가 15분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맞췄습니다. 객관식 5.7점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 포기해야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나 이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거 빨리 풀고 찍고 비는 게 나은 거냐?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 시험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문제를 다 풀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서 수능에서 나왔던 난이도 높은 문제를 딱 내는 순간 그 시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화고가 저는 좋아하는 건 뭐냐, 진도를 빨리 끝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시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 물론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다 공부하니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얘네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버텨내고 있는 애들은 정말로 대단한 애들인 거고요. 이 학교 시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부교재 자체에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 교재를 프린트해서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 문제가 두세 개씩 껴있다 보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쉬운 거 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 시간 투자 약간 하면 되지만, 보통 아이들은 그 문제 하나 풀다가 시간 가고 나머지 문제는 절대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도 사실은 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100점 맞는 공부 시키지 마시라. 절대로 안 된다. 이걸 하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번 기말고사도 제가 볼 때 수열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객관식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서술형 맨 마지막에 수열 문제가 있었다 치면 쳐다도 보지 마라. 잘 찍고 앞에 거 먼저 풀고, 그거는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들여다보면 된다.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쳐다보는 순간 정말로 15분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냥 망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아이들 공부시키실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내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똑같은 걸 여러 번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겁니다. 밀어내기. 밀어내기라는 건 이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를 풀리게 시키면 선생님 그 책 저는 전에 풀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풀었던 건 풀었던 거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애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모르잖아 지금은. 수능이 똑같은 겁니다. 3월 달에 풀었다고 그게 11월 달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신도 똑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외우지 않고 누가 풀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시험은 긴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괜찮은 시험이다. 어찌 보면 성실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막판에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군요. 그래서 방학 때 제가 하는 수업은 두 종류입니다. 실력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이미 선행학습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방학에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투입니다. 수투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면 내신에 관한 부분은 워낙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수능. 그러면 내신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키시면 됩니다. 블랙라벨 좋아하시면 블랙라벨 시키시면 되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약간 방어법입니다. 블랙라벨 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블랙라벨 시키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쌤입니다. 여기다가 기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이제는 수능과 학평인데요. 무조건 예죠.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학평은 모의평가 말씀드립니다. 3학년들이 봤던 모의평가와 수능 기출. 쌤과 예 두 가지만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신 3등급까지도 얘도 제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 다 건너뛰시고 늘 얘만 좋아하십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혹시 세화고 어머니 계시다면 세화고는요 EBS 고난도 문제집과 수능 특강 두 권을 사주시고 그거를 풀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걔네들의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화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만 해도 부교재 반영률이 거의 70%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 속이기 시작했죠. 부교재는 열심히 푸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화이고 저는 부교재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고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거는 시간 확보를 위한 책이고 얘는 결국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책인 겁니다. 내신은 이 두 가지 시키시면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거기에 얘 보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내용 공부를 잘해라. 그리고 내용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 수업 중에 그냥 가끔 여학생 중에 남자친구들도 있고 남자 중에 여자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적절합니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설명해라.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설명해라. 대신 걔한테 멋있게 보이려면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외워서 해야죠. 외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공부만 잘하면 수능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만 놓고 수능 공부를 딱 따졌을 때 다 복습이잖아요. 특히 세화고 진도 다 나갔잖아요. 내년에 다 복습이죠. 근데 왜 수능이 어려울까요? 이유는 배운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배운 걸 다 알고만 있다면 그 시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쉬운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긴 소리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 학년만 내려가면 나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답은 아니요였거든요. 내가 1학년으로 다시 한 학년 내려간다고 해서 1학년 애들과 경쟁을 하면 내가 이제는 막 올백을 받고 이럴 수 있을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내용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수능시험은 그것만 잘해라. 그리고 기본은 그냥 진도 나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투는요, 진도 나가는 수업도 하고 이미 진도가 나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하는 물론 뭐 이제 이과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확률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도가 한 차례 나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올라갈 때쯤 되면 뭔가를 어느 정도는 결정을 지으셔야 되고, 이게 배제가 되는 공부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도 이곳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동시에 맞춰서 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 시켜보십시오. 노트정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그 아이가 매일매일 요약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3 때 아이들이 큰 재산으로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겪어보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노트 정리를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긴 쓰지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수투만큼은 요 노트 정리를 제가 한번 같이 좀 시켜볼 생각인데, 따라서 오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 2학년이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뭐 제 얘기도 안 듣지만 어머니 말씀은 더더군다나 안 듣는 거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래도 현명하게 어머니들께서 생각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어떻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으냐를 한 번 정도는 공부 좀 하시고, 그에 맞춰서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미리미리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